자, 1번에 이렇게 돼 있을 거야. 물체가 있고, 여기까지 이동시켰죠. 그죠? 여기 0.5m 이동시켰어요. 0.5m. 자, 그런데, 문제에 표시되어 있는 힘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20N이 있고, 하나는 이쪽 용수철 저울에 찍혀 있는 10N이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일을 물어봤죠. 그죠? 일의 양은 했을 때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죠. 맞아요? 그러면 자, 이 힘과 이 이동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랬어? 방향이 같아야 된다고 했지. 근데 지금 이 20N은 뭡니까? 무게죠. 얘는 무게예요. 무게는 방향이 어떻습니까? 이쪽이야. 얘랑 이 이동거리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러면 이 이동거리랑 관계 있는 힘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곱하니까 5줄이 됩니다. 알겠죠? 5줄이에요, 5줄. 자,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일을 물어봤는데, 요 힘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죠? 그죠? 힘, 이동거리 그래프. 지금 이렇게 생겨 있는데, 그죠?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면 요 면적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요게 1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요 면적 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문제에서 이거 뭡니까? 수평면에 놓인 여기 물체를 힘을 줘갖고 가는데 이 힘이 변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알겠지? 힘의 방향은 수평 방향과 나란하기 때문에 이 방향을 계속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면적 그대로 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중력이 있죠, 중력. 중력이 이쪽으로 작용해서 여기 뚝 떨어지고 있어요, 이쪽으로. 그죠? 그래서 5m 낙하를 했네. 그러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누가 일을 한 거야? 이거 같은 경우. 뭐 사람이 했겠지. 사람이 잡아당기고,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누가 일을 했니? 지구가 했죠. 그죠? 사람이 아니고 지구가 한 거야, 중력이. 그러면, 자, 이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이동거리 방향과 힘 방향이 같지요? 그죠? 그러면 이 힘은 뭐가 되는 겁니까? 중력이 되는 거예요, 중력. 낙하 거리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중력은 얼마입니까? 이 물체 중력. mg인데 m 있어요, 없어요? m 있어, 없어? 없잖아. g 10이란 말 없죠? 그죠? 그럼 9.8 넣어야 되는데 질량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뭐 넣어야 돼? 이게 뭔데? 이게 무게잖아. 무게 얼마라고 했어? 이게 10N이라는 얘기야. 이 통째로 10N. 그러면 이 10 곱하기 50줄. 됐지? 자,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좀 어려운 문제죠. 마찰력에 대한 일을 구하는 거예요. 마찰력에 대한 일.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이 물체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거 무엇에 대해서 일을 했다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쪽으로 중력이 작용하죠. 그죠? 중력이 있고, 요 드는 힘이 있다. 그러면 이 힘과 중력이 같으면, 이 들어 올릴 때 이 높이가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이 힘 곱하기 높이를 하든,
이 중력 곱하기 높이를 하든 어떤 결과가 나와요?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죠? 자, 사람이 일을 합니다. 그죠? 어떤 힘을 이기면서 일을 하고 있죠? 중력을 이기면서. 그걸 중력에 대한 일을 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10N이야. 그러면 얼마 줘야 되는 거야? 10N 주면 일정한 속력으로 딱 올라갑니다. 맞지요? R자임이 0이 되니까. 그래서 요게 만약에 5m다. 그러면 10 곱하기 5 해서 요거 W는 얼마? 50줄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지금 마찰력에 대한 일은 뭐냐면 이런 거야. 자, 만약 마찰이 없을 때는 10N 줘가지고 5m를 이동시켰어. 그럼 이율 얼마야? 50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50줄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이번에는 선생님, 마찰력이 한 일 구하라고 그랬죠? 아까. 그죠? 보세요. 여기에서, 물체를 이쪽으로 힘을 줬단 말이지. 이쪽으로 20N을 줬어. 그죠? 20N을 줬는데, 지금 물체가 여기 4m 이동을 했어요. 4m. 4m.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 4m 이동할 때 이쪽 방향으로 일단 힘을 줬겠죠? 그죠? 힘을 줬는데 마찰력에 대한 일이 아니고 마찰력이 한 일을 구하라 라고 했으면 이런 겁니다. 자, 마찰력이 하는 거는요. 봐봐. 똑같은 문제에서 얘가 이렇게 떨어지죠. 그럼 이거는 아까 누가 일을 하는 거라고 했어? 중력이 한 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마찰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니? 이쪽으로 작용하겠죠. 마찰력. 그죠? 이게 이쪽 방향으로 몇 미터 작용하는 거야? 4m 작용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W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 그죠? 이렇게 하면 마찰력이 한 일이 되겠죠. 그럼 마찰력을 구하면 이건 4m 넣으면 되겠네. 마찰력 어떻게 구할래? 마찰력. 자, 마찰력 구하는 거 배운 적 있죠? 마찰력은 맞나요? 기억나? 이게 뭐야? 마찰계수. 여기서 이제 운동 마찰계수가 되겠네. 그죠? 요거 0.3 넣고. 자, 이건 뭐야? 수직항력. 자, 여기서 수직항력은 뭘까? 자, 요거는요. 요것만 한번 따로 구해볼게. 요거는 원래는 mg 이렇게 구하잖아. 수평면에서는. 그런데 얘는 mg만 있나? 봐봐.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mg만 딱 있으면 수직항력 위쪽으로 작용하는 건 mg가 될 거야. 그지? 근데 애초에 mg만 있는 게 아니고 들어 올리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없어? 있어요. 20N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이만큼 들어 올리는 힘이 있잖아. 그지? 들어 올려버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수직항력은 mg가 아니고
mg에서 들어 올리는 힘, 요 힘을 빼줘야 되겠지. 그만큼 받치는 힘이 적을 거 아니야. 위에서 같이 조금 뭔가 들어주니까. 그죠? 요거 이해가나? 이해가요? 자, 이거 없다라고 하면 완전히 다 무게만큼 누르니까 바닥에 떠받치는 수직 항력은 무게만큼 들어줘야 되는데 누군가 여기에서 조금 힘을 보태갖고 살짝 들어주니까 바닥에 받쳐주는 정도가 약하게 되겠죠.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수직 항력은 mg가 아니고 mg 마이너스 어떤 힘 F 이렇게 되겠죠. 어떤 힘 이 F는 뭘 얘기하는 거야? 요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요 크기 구하면 되겠죠. 요 크기 얼마야? 여기가 30도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20 사인 30도 요게 되겠네. 맞아요? 그럼 이게 얼마야? 사인 30도가 2분의 1. 그럼 이게 10이네? 그죠? 10. 그러면 10이네? 그러면 요 mg. 자, 마이너스 요걸 F라고 했을 때 요거는 mg가 m이 얼마예요? m이 5.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10이란 말 없죠? 그러면 9.8 그대로 씁시다.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거 10만큼. 요거 하면은 요게 얼마야? 49 빼기 10이니까 39네. 여기 39란 얘기예요. 그럼 0.3 곱하기 39. 그러면 여기 이 얘기는 0.3 곱하기 39 곱하기 4. 이 얘기네요.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46.8줄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돼요? 일단 퀵 테스트는 이 정도 설명하고 일단 시험 끝날 때까지는 우리 또 잠시 접어두고 가야 되겠네. 이것을 주고 여기 문제지구나. 자, 2단은 내용 설명을 그럼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자, 오늘 전체적인 내용 설명 쫙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그 3페이지 보시면 원자의 구조부터 나오죠. 왜 원자의 구조부터 나올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뭔데? 전기를 배우는데 원자의 구조를 배우는 이유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알겠죠? 무턱대고 외우는 게 아니야. 잘 생각해야 돼. 전기 배우는데 왜 원자부터 배워? 전기의 근원이 원자에 있기 때문에 그래. 알겠어? 자, 원자에는 원자 핵과 전자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원자 핵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제 중등부에서는 요 용어는 바로 쓰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냥 합시다. 원자 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것이 있어요. 알겠죠? 근데 양성자는 뭘 띠고 있느냐 하면
플러스 전하라는 걸 띄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전하 있죠. 전하. 중요한 표현입니다. 꼭 알아놓으세요. 전하는 뭘 의미한다? 전기적인 성질을 얘기해요. 근데 전기적인 성질은 몇 가지밖에 없더라? 두 가지.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름을 어떻게 붙였다?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그래서 얘가 플러스 전화를 띄고 얘는 전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성.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전화를 띄어요. 우리가 배우는 이 전기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야. 전기적 성향이.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림을 어떻게 그려준다? 이렇게 그려준다. 원자핵이 있으면 이 플러스 이렇게만 표현하기 때문에 뭐 중성자가 표현이 안 된 거야. 알겠지? 그 주변을 누가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런데 얘 하나랑 얘 하나의 질량 차이는 한 2000배 나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를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자 전체를, 하나를 예를 들어서 축구장 사이즈다 라고 보면 이 원자핵 있죠. 원자핵. 요런 애들이 들어가 있는 원자핵. 요거의 크기는 운동장 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냐 하면 운동장 가운데 있는 축구공 정도. 알겠어요? 나머지는 다 비어 있어요. 이 축구공 정도야. 그럼 이 전자는 뭐냐? 트랙을 돌고 있는 작은 개미 정도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원자는 대부분이 빈 공간이고 대부분의 질량은 어디에 모여 있다? 원자 핵에 모여 있다. 그래서 원자의 질량은 원자 핵의 질량으로 따져도 된다. 얘 무시해도 된다. 근데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전하의 양은 무시하면 안 돼요. 크기가 엄청 차이가 나지만, 알겠지? 얘 하나가 가진 전하량, 전기의 양 있지? 그거랑 얘 하나가 가진 전기의 양은 같습니다. 크기가 성향이 반대예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크기는 같아. 그래서 만약에 얘가 2개 있으면 얘도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돼. 무슨 뜻인지 알겠어? 즉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그럼 뭘 표시해 준 거야? 양성자만 표시를 한 거야. 이거 표시 안 한 거야. 전기량이 플러스 3이야. 그러면 요거 하나랑 이 플러스 1이 같은 값이야. 그럼 이거 몇 개 그려야 돼? 3개를 그리면 아이고 중성 원자네. 자, 근데 방금 중성 원자네 이렇게 얘기했지요. 중성 원자면은 뭐가 없어? 전기적 성질이 없어. 자, 선생님이 이거 책상 만져도 어때요? 멀쩡하죠? 살아있죠? 얘가 뭘 띠고 있기 때문에? 중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얘가 전부 다 전기를 띠고 있다. 중성이 깨져갖고 완전 전기 다 띠고 있다. 그럼 내가 만지면 선생님 뒤져요. 그 정도 양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야. 가끔 우리 어떻습니까? 만졌을 때, 따가 정전기 오죠? 일부의 전기가 중성이 깨졌을 때 그런 현상이 생겨나.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배워야 되냐면, 전기를 띠는 현상을 배울 거야. 전기를 띠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추우면 꺼. 끌까? 꺼져? 꺼. 온도를 올려. 20도?
껐다가 좀 더워지면 켜고, 그렇게. 아예 껐다가. 야, 감기 걸리면 안 돼, 니네. 어? 니네는 뭐야? 선수잖아, 선수. 선수 아니야? 선수잖아. 우리 여기 학원에 소속된 선수들 아니야? 선수들이 몸이 아프면 돼, 안 돼? 안 돼. 니네는 공부 선수들. 맞죠? 꼭 운동선수만 있을 필요가 있나? 게임 하는 사람들도 선수들이잖아. 프로게이머들. 그죠? 얘네들 공부 선수들이야. 그러니까 몸 관리 잘 해야 돼. 자, 전기를 띠는 현상,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전이라고 하는 대전. 알겠지? 대전이 뭐라고요?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지? 이 물체가 전기 띨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띨 수 있어, 없어? 있어. 나는? 있어요. 왜? 모든 물체는 전기를 띨 수가 있다. 왜? 모든 물체가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알겠지? 자, 그러면 대전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대전 방법. 대전 방법에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거야. 첫 번째는 마찰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마찰 전기라고 하는 거 배울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두 번째는 정전기 유도. 그렇지? 이 두 개 배울 거야. 이 두 개. 자, 마찰 전기는 이런 겁니다. A라는 물질이 있어요. B라는 물질이 있어요. B라는 물질이. 자, 선생님이 요걸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그려놓으면. 뭐라고? 중성이다. 원자핵 세계, 전자 세계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런 물질이 눈에 보일 리가 없잖아. 그죠? 엄청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몇 개 그려놓으면 이건 중성을 의미하는 거야. 자, 이것도 이렇게 그려놓으면 중성이에요. 자, 근데 마찰시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된다? 마찰시키면 어떻게 돼요? 마찰시키면 요 마찰 과정에서 일부 전자가 이쪽으로 건너가 버려요. 알겠어요? 마찰시키면. 건너가 버린다고. 마찰시키는 과정에서. 그러면, 자, 요거는 A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전자를 잃었죠? 그죠? 전자 잃고요. 이쪽은 전자를 얻죠? 자, 잃고 얻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 상태에서 한번 봅시다. 뗐어요. 마찰시킨 후 뗐어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 건너갈 수는 없죠, 이제. 여기에 보니까 이게 중성이 어떻게 됐어? 깨졌죠? 뭐가 많아졌어? 플러스가 많아졌어. 그러면 무슨 전화를 띄어? 자, 여기 남학생 반이야, 여학생 반이야? 왜 남학생 반이지? 자, 플러스가 많아, 마이너스가 많아? 그럼 여기 플러스 반이야, 마이너스 반이야? 많아진 만큼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띈다. 그럼 이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띄겠죠. 그죠? 자, 띄고 나면 이 둘은 어떤 힘이 생길까? 어떤 힘 생겨? 전기력, 그렇지. 어떤 전기력? 전하를 띄고 있는 물체끼리는 전기력이라는 게 생겨요. 전기력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지. 당기는 힘하고 밀어내는 힘. 자, 이 둘 중에 어떤 힘? 도현이 잘하네. 인력이죠. 그죠? 그래서 마찰시키고 나면 전기가 생기면 무조건 서로 붙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건조할 때 머리빗 있죠? 빗 같은 걸 이렇게 막 빗으면 자꾸 머리카락이 달라붙죠? 그죠? 빗에? 왜 그래? 마찰전기가 생겨. 알겠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마찰전기를 시키면 하나는 전자를 잃고 하나는 얻기 때문에 항상 인력이 생겨서 붙으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이런 현상이 생긴다. 자, 이게 마찰전기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마찰시켰을 때 어떤 물질이, 같은 물질은 이렇게 안 되겠죠. 서로 달라야지만 성향이 달라서 어떤 거는 상대적으로 전자를 잃으려고 하고 하나는 얻으려고 한다. 그걸 줄을 쫙 세가지고 순서를 매겨놓은 게 뭐냐? 대전열이라는 게 있어. 대전열. 들어봤니? 대전열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뭐 털가죽이 있고 유리, 고무 뭐 이런 거 쭉 있습니다. 몇 가지 있고 그 다음 플라스틱 막대, 에보나이트 막대라고도 하는데 플라스틱 막대, 빨대 생각하시면 돼요. 빨대.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이 사이에 있는 겁니다. 뭐 A, B, C, D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랬을 때 얘가 제일 플러스가 잘 되고 얘가 마이너스가 제일 잘 된다. 무슨 뜻이야? 얘랑 비비면은 누가 전자를 잃어? 털가죽이 잃어. 얘가 전자를 얻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털가죽으로 고무풍선 A를 문지르고 또 고무풍선 B를 또 털가죽으로 문질렀어요. 그죠? 그러면 고무풍선 A와 B가 있죠?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그렇죠. 청력이 생기겠죠. 그죠? 고무풍선들은 어떤 종류의 전화를 띄겠니? 그거는 이 대전열을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마이너스 되겠죠. 이게 플러스가 제일 잘 되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꼭 알아야 될 게 뭘 알면 좋으냐? 뭘 알면 다음에 요게 쉽게 되느냐? 전기력만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전기력으로 다 얘기를 합니다. 자, 전기력은 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어떻게 끌어당기는 힘 이게 생기죠? 그죠? 자, 플러스는 마이너스는 어때요? 이런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청력. 그지? 자, 그럼 정전기 유도 한번 볼게요. 자, 정전기 유도는 자, 이게 금속이라고 생각을 해봐. 금속은 뭐가 많으냐면 자유전자라는 게 많아. 전자는 원자핵에 붙잡혀 있죠. 보통은. 그지? 근데 자유전자라고 하면 뭐야? 원자핵에 붙잡혀 있지 않고 자유롭게 좀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애들이 금속에 많아. 그래서 금속은 전기가 잘 통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은 잘 안 통하는 게 뭐? 대부분이 전자가 붙잡혀 있어갖고 이동할 수 있는 전자가 없어서 전기를 전달 못 시키는 거야. 이 지점에서 이쪽 지점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 어쨌든 자유전자가 많은 거야. 그러면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볼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렸어.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렸어. 자, 이게 무슨 뜻이야? 중상. 이쪽이나 중성 상태다. 가운데는 전자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 안 되지. 대표적으로 여기만 몇 개 그린 거야.
전체가 다 있는 거야, 전체가. 엄청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자, 그러면은, 봐봐. 이렇게 딱 중성으로 안정화되어 있는데, 이쪽에다가, 플러스 대전체를 한번 가지고 와 볼게. 플러스 대전체. 플러스 대전체. 자, 대전체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띤 물체를 대전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으면 플러스 대전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뭐만 공부를 하면 된다? 전기력만 공부하면 다 된다, 그냥. 봐봐. 플러스는 무엇으로 봐야 돼요? 플러스는 원자핵으로 보시면 돼요. 그죠? 이건 전자죠. 얘들아, 원자핵은 요 전기력 가지고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털가죽에다가 빨대 막 문질러 가지고, 그죠? 여기 이렇게 쫙 갖다 대면 이 세부처 붕 이렇게 휘어져 나옵니까? 휘어져 나온다면 원자핵이 움직이는 거야. 원자들이 움직이는 거야. 찌그러지거나 그러면. 그럴 리가 없겠죠? 그죠? 그러면 얘 움직인다는 얘기야? 안 움직인다는 얘기야? 안 움직인다는 얘기야. 알겠어? 자, 여기 있는 플러스들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전기력 받아, 안 받아? 받아. 다 받는데 그 전기력 갖고 얘네들 이동시킬 만큼 힘이 안 돼. 택도 없어. 그래서 안 움직이는 거야. 받긴 받는데 안 움직이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맞아? 자, 그러면 뭐만 고민하면 돼? 그렇지. 전자만 이 힘을 받느냐, 이 힘을 받느냐, 이런 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자, 플러스가 왔어. 여기 있는 전자들은 어떤 힘을 받아? 인력 받지요? 그죠?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해? 얘가 있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여기 있는 전자들은 이미 와 있는데 또 어딜 가? 그럼 안 움직이네? 그죠? 그럼 안 움직이면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랬지요? 누구만 신경 써? 먼 쪽에 있는 전자들만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럼 먼 쪽에 있는 전자들 일부가 얘가 이렇게 간다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전자를 이쪽은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이쪽은 얻었죠. 그러면 이런 쪽은 어떤 전화를 띄지? 플러스 전화를 띄지. 얻은 쪽은 마이너스 전화를 띄지. 하나의 물체에서 대전체가 가까이 오니까, 접촉 아닙니다. 가까이 오니까 양 끝부분이 서로 다른 종류의 전화를 띠네.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정전기 유도 현상. 알겠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치워버렸어요. 어떻게 될까?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왜? 이쪽에 와 있는 애들은 얘가 지금 당기고 있으니까 와 있는 거야. 근데 당기고 있는 힘이 딱 사라지면 어떻게 돼? 뿅! 가버리겠죠. 왜? 얘네들 총력이 있잖아. 애초에 왜 이렇게 있었겠니? 이게 제일 안전한 상태였으니까. 그러니까 안전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마찰 전기는 어땠어요? 돌아갈 수 있었니? 못 돌아갔죠? 완전히 넘어가 버렸으니까. 마찰하는 사이에 이 물체에서 이 물체로 넘어가 버렸잖아. 그러니까 띵 이렇게 떼고 나면은 얘가 이렇게 넘어올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거는 한 물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쫙 당겨갔다가 치워버리면 뿅 이렇게 와버려 다시. 이해가죠? 자, 그러면 봐봐. 이것도 가능하겠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대전차 쫙 왔어요. 플러스들도 있는데 플러스 이제 필요 없잖아. 안 움직이는데. 마이너스만 이렇게 적어볼게. 마이너스만.
어디로 이동하니? 이번에는. 이쪽에 있던 애들이 이쪽으로 이동하겠지. 밀리니까. 여기는 더 갈 데도 없잖아. 여기 얻었네. 마이너스네? 여기 플러스네? 쉽죠? 그죠? 그래서 요거 기억할 때는 어떻게 한다? 자, 대전체가 오는 곳이 있으면 여기가 가까운 곳이에요. 대전체랑 가까운 곳. 그럼 대전체랑 먼 쪽이 반드시 생기겠지. 자, 대전체랑 먼 쪽이 항상 대전체랑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게 되겠어요. 그럼 각각 좀 다른 종류죠. 그럼 요 사이에서는 어떤 힘이 발생해? 요 사이에서는 얘랑 얘 사이에서는 또 붙으려고 하겠네. 맞죠? 그죠? 그래서 얇은 색종이 종이 조각들을 막 이렇게 오려놓고 이렇게 마찰시켜갖고 대전체 만들어서 이 가까이 찍 가면은 종이 조각들이 막 달라붙어요. 그게 전부 다 정전기 유도예요. 보세요. 얘랑 가까운 부분이 있고 먼 부분이 있죠? 먼 쪽이 어때요? 같은 종류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도 항상 인력이 생기네. 됐어? 이해돼? 자유주장 뭐예요? 응? 자유전자는 원자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죠. 원자와 원자 사이에 이렇게 자유로웁니다. 지금 니네들은 뭐야? 나한테 딱 붙잡혀 있지? 구속돼 있지? 그지? 니네가 구속돼 있는 전자인데 복도에서 왔다 갔다 다니는 애들은 뭐야? 자유전자.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 교실이 다 원자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지? 자, 그 다음에 검정기 보세요. 검정기. 검정기는 뭐냐면 이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도구야. 알겠어? 검정기 가지고 옛날에는 모든 전기 현상을 다 실험하고 했던 거야. 그래서 엄청난 과학 발전이 사실 일어났던 거야. 검정기 엄청나게 대단한 도구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몇 없죠. 자, 검정기는 뭐냐면 간단하게 생긴 도구예요. 검사하는 겁니다. 뭐를? 전기를 검사하는 도구입니다. 뭘 이용한다고 했어요?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얇은 금속판이 있고 금속판에 이어져 있는 금속 막대가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끝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얇은 금속 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속 박이란 것은 얇은 종이를 얘기해요. 여러분들 껌종이 알죠? 껌 안에 벗기면 은박지 나오죠? 종이랑 은박지가 붙어 있잖아. 그 종이 부분만 얇게 떼면 얇은 은박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양쪽 가닥이. 굉장히 가볍겠죠? 그죠? 조금만 힘만 받아도 얘네들은 뿅 이렇게 벌어질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 벌리는 힘이 사라지면 다시 뿅 이렇게 모여요. 자, 여기 어떻게 돼 있다고? 요게 원래 모양이야. 근데 요 가닥하고 요 가닥이 힘을 받으면 이렇게 쭉 벌어집니다. 벌어졌다가 그 힘이 사라지면 슉 옵니다. 그러면 이걸 벌리는 힘은 어떤 힘이겠니? 청력이야. 여기는 청력만 작용해. 인력은 작용 안 합니다. 나중에 벌어졌던 게 이렇게 오므라드는데 인력 때문에 오므라들었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여기 보통 이제 이 유리관에 딱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진공 형태로 만들어 주는데 엄밀히 만드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쓰는 거는 진공 상태가 안 돼요. 보통은. 자,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세요. 이게 이름이 뭐냐면
얘 이름이. 얘를 금속판이라고 부릅니다. 금속판. 알겠죠? 졸면 안 돼. 졸리면 안 돼. 더우면 에어컨 또 켜고. 자, 요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고? 금속 박이라고 불러요. 금속박. 알겠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가까운 곳이에요. 가까운 곳이라는 얘기는 항상 대전체를 금속판 가까이에 된다는 뜻이야. 여기다 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가 먼 곳이 돼. 이해되지? 자, 그럼 여기 한번 가져와 보자. 자, 여기 플러스 대전체 왔어요. 자, 이렇게 왔어. 그럼 어떤 일 벌이자? 금속판이 마이너스가 되고 금속박이 플러스. 그렇지. 이해돼? 요 그림이야, 요 그림. 여기가 금속판, 여기가 금속박이야. 여기 있던 전자 일부가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럼 이쪽에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그럼 여기는 내려간 만큼 플러스가 생길 거고, 여기는 내려온 만큼 마이너스 생겼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때문에 청력 때문에 이게 벌어진다고. 전기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요 부분밖에 없어요. 요게 벌어지는지 안 벌어지는지 요것만 가지고 뭔가 판단을 해야 돼. 논리적으로.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그래서 여기를 보고 뭔가를 판단한다. 자, 이게 마이너스가 오면 여기는 뭐가 돼? 여기 잘못 그렸다, 야. 여기 잘못 그렸잖아. 이씨. 그래, 마이너스가, 여기 있던 마이너스가 와야지. 큰일 날 뻔했네.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야지. 뿅 올라오고, 뿅 올라오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를 띄고, 여기는 플러스가 돼서 벌어지는 거야. 알겠어?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자, 여기 플러스 대전체가 오면 얘랑 같은 종류가 어디? 먼 쪽에. 전자의 이동 방향은, 자, 전자의 이동 방향. 어디에서 어디?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래? 자, 이렇게 얘기한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검정기 가지고 알 수 있는 사실, 그건 별표 쳐놔라. 자, 검정기로. 자, 이건 별표. 자, 첫 번째는 대전 여부. 대전 여부라는 게 무슨 뜻이야? 그렇지, 얘가 전기를 띄고 있는지 안 띄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왔는데 여기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얘는 전기 안 띈 거고, 여기가 뿅 벌어지면 요건 전기 띄었나 보다 이렇게 아는 거야. 자, 두 번째.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상대적 전하량. 자, 거기 그냥 전하량 비교만 되어 있죠? 그죠? 자, 항상 상대적 전하량이라고 기억을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자,
금속박이 하나는 이렇게 벌어졌고 하나는 이렇게 벌어졌어요. A, B 이렇게 벌어졌다잉? 그지? 그러면 B는 A보다 2배 전하량이 많다. 맞아요? 틀려요? 맞을까? 틀릴까? 어떨 것 같아요? 저 2배 전하량이 많다. 얘가 2배 전하량이 많아서 2배 더 벌어진 것 같아. 맞아? 맞죠? 아, 힘이 두 배 아니에요? 자, 2배, 3배, 4배 이런 표현은 뭐다? 절대적인 표현이에요. 이거 갖고 알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상대적이다는 건 뭐야? 얘가 얘보다 더 세. 근데 얼마나 센지 몰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쟤보다 공부를 잘 해. 근데 얼마나 더 잘하는지 몰라. 그런 걸 상대적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정확한, 예를 들어서 평균이 한 명은 80점, 한 명은 20점이야. 그러면 80점이 20점보다 2배 더 잘하는 거죠. 2배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건 절대적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계속 통용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상대적 전하량 하면 이런 표현 들어가면 다 틀리는 거야. 오케이? 됐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 이게 조금,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대전체 전하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대전체 전하 종류를 안다는 게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알 수 있다는 뜻이야. 야, 여기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전기를 띈 게. 자, 여기 전기를 띄고 있어요.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인다는 얘기야. 그런데 어떻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알아?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걸 알려면 미리 뭔가를 해놔야 돼요. 자, 뭘 해놔야 되느냐면, 대전체 검정기 전체죠. 자, 검정기 전체를, 대전시켜 놔야 돼. 우리가 아는 걸로 대전시켜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식으로 대전시켜야 된다는 뜻이야. 또는, 이런 식으로 미리 대전시켜 놔야 된다. 이 상태에서 여기에 뭔가가 왔어요. 대전체야. 이거 대전체 딱 왔는데 뿅 더 벌어지는 거야.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 얘랑 같은 종류야. 이렇게. 얘가 띡 왔는데, 봐봐. 이것도 뭔지 몰라. 대전체야. 왔는데, 벌어져 있던 것보다 오히려 오므라들어 버렸어요. 그럼 이거 뭐야? 플러스야. 얘랑 다른 종류야. 그렇게 따지는 거야. 알겠어? 왜 그렇게 따져? 자, 먼저 생각해보자. 이거 방금 더 벌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있던 전자들 일부가 더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 플러스가 더 생겨야지
더 벌리겠죠? 여기서 전자를 더 끌어올리려면 얘 뭐가 와야 돼? 플러스가 와야지. 그지? 아유, 힘들어. 이해가니?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오므러들려면은 마이너스가 줄여야 될 거 아니야? 맞아? 마이너스가 줄려면 어떻게 돼? 여기 있던 전자 일부가 이렇게 가버려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줄은 거네? 그럼 이게 뭐야? 플러스가 돼야 되겠네? 그런 얘기죠? 이해돼? 힘들어하니까 제가 뭐라 그러지 않나. 자, 요겁니다. 그래서 대전체 전하 종류는 미리 우리가 아는 전기로 전체를 대전시켜 놓고 어느 정도 벌어져 있습니다. 밑에가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대전체가 왔을 때 이 벌어져 있는 이 부분이 더 벌어지면 같은 종류고 오히려 오므러들면 다른 종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요거를 전체를 같은 종류로 만드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돼. 알겠어? 그 방법은 어떻게 해?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 자, 이렇게 되어 있겠지. 그지? 여기에 만약에 내가 이걸 만들고 싶어. 플러스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자, 마이너스 대전체를 일단 갖고 옵니다. 그러면 전자들이 어디로 다 가려고 해요? 위로? 최대한 먼 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플러스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움직이는 거는. 마이너스는 이쪽에 있던 마이너스들이 금속 밖 쪽으로 막 가려고 하겠죠. 그럼 여기가 벌어질 거 아니야, 원래는. 그지? 그런데 요것만 갖고 오면 안 되고요. 여기에다 뭘 댄다? 손가락을 딱 댑니다. 알겠어요? 손가락을 대면 우리 손가락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전자를 많이 받아줄 수도 있고 우리 몸이 전자를 줄 수도 있어요. 부족할 때는. 알겠니? 그런 특성이 있어가지고 딱 손가락이 되잖아? 그러면 전자들이 원래 얘 때문에 어디론가 가고 싶은 거야, 멀리. 멀리 가고 싶어서 원래 없을 때는 여기로 갔는데 여기보다 더 먼 데가 있으면 글로 가겠죠? 어디로 가겠니? 손가락 타고 나가버리는 거야. 알겠어? 손가락 타고 나간 상태에서 손가락 딱 떼버리고 못 돌아오게 떼버리고 얘까지 치우면 어떻게 되겠니? 봐봐. 여기에서는 얘 도망갔지요? 그죠? 요것만 치워버리면 원래대로 돌아오지요? 왜? 전자가 요 물체 안에 있었으니까. 그지? 그런데 여기 손가락 딱 댔더니 얘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못 오던 것이 손가락 타고 이게 여기까지 온 거야. 나온 거야. 나온 상태에서 얘부터 딱 떼고 얘를 딱 치워버리니까 이제 돌아갈 수 있어, 없어? 못 들어가지? 근데 요 안에 전자수는 처음하고 같아, 달라? 왜 같아? 여기로 도망가는 애들이 있는데 여기 원래 전자가 예를 들어서 100개 있었어. 그지? 내 손가락 딱 대고 얘가 힘 미니까 이쪽으로 막 오는데 한 20개 정도가 손가락 타고 나가버렸어. 그지? 그럼 딱 뺐어. 빼면 이제 남은 전자가 몇 개야? 80개밖에 없잖아. 원자에 그럼 몇 개 있는데? 원자의 플러스 값은 몇 개나 있겠어? 100만큼 있겠지. 원래 100이니까 중성이었겠지. 그지? 근데 전자가 20개만큼 어디로 가버린 상태니까 여기는 뭐가 많아진 거야? 플러스가 많아진 거야. 근데 플러스가 한쪽에만 많겠어요?
고르게 많겠죠? 고르게 많은 거야. 고르게.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해서 손가락 떼면 뭐가 돼? 이 그림이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가 오고 손가락 딱 갖다 대면 어떻게 된다? 전자가 오히려 여기에서 들어와요. 응? 들어온 다음에 이거 치우고 딱 하면은 한 20개 더 들어왔다. 그럼 전자가 120개 되고 플러스는 100개. 그럼 전체 마이너스 되는 거야. 이게 되네. 이해 가나? 저것까지 해야 여기 검정기까지 끝나. 여기가 정전기 파트야. 알겠어? 정전기 파트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 뭐냐? 전류. 응? 전기, 실제 흐르는 전기.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있죠? 그게 되는 거야. 알겠니? 저기 가서 세수 빨리 갔다 오세요. 정전기 파트 이해가? 공부를 해야 돼. 그냥 듣고 이러면은 안 돼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전기가 생기는 원인이 원자핵에 있기 때문에 원자에 있기 때문에 원자의 구조를 배웠죠. 원자핵과 전자.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이런 정기적인 정전기의 현상은 전부 다 뭐 때문에 일어났어? 전자의 이동 때문에 중성이 깨져가지고 일어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어떤 힘이 계속 작용하고 있다? 전기력이 작용하고 있어서 전자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원자핵 이 플러스를 띄고 있는 얘네들은 움직이기 쉬워, 어려워?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전기력, 작은 전기력에 의해서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정도가 전자란 얘기야. 전자 일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적인 전하량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전기 현상이 생기는데 우리는 정전기 현상을 본 거야. 대표적으로 마찰 전기, 정전기 유도. 그리고 정전기 유도는 검전기로 이어지죠. 검전기 문제 잘 나오니까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그렇게 정리를 하면 여기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페이지 가서 전류 쪽도 한번 볼게요. 자, 전기 현상에서는 니네 이거 꼭 외워놔라. 전류 배우고 전압 배우고 저항 배울 거야. 알겠어? 기호하고 단위를 꼭 외워 놓으셔야 돼요. 기호와 단위. 기호는 그냥 전류라는 글씨 대신에 쓰는 거야. I. 얘는 V. 얘는 R. 그죠? 얘는 뭘로 그냥 읽으면 돼? 영어 알파벳으로 읽어주면 돼. 알겠지? 자, 근데 단위는 아니야. 고유한 이름이 있어. 알겠지? 이름대로 불러줘야 돼. 자, 요거는 뭐라고 읽어? 암페어. 얘는 뭐라고 읽어? 볼트. 얘는 V지만 얘는 볼트야. 이렇게 쓰면 돼. 자, 읽어봐. 전압은 20V. V는 20V. 이런 식으로.
자, 요거는 요렇게 했습니다. 이거 뭐야? 옴. 알겠죠? 요거 꼭 그려놔야 돼.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이 옴의 법칙이야.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울 거야. 이 세 가지 각각 배우고 전체적으로 배울 거야. 자, 전류는 뭡니까? 자, 아주 깔끔한 정의예요. 자, 전하의 흐름. 전하 종류가 뭐뭐 있어? 하하이, 방금 전까지 계속 이거 갖고 놀았는데, 우리. 전하 종류 뭐뭐 있어? 두 가지. 두 가지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름 붙였다고 그랬잖아. 그지? 자,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근데 플러스 전하는 뭘 의미했었지? 원자 핵. 원자 구조에서 원자 핵을 의미했었지. 원자 핵.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전자를 의미했었지. 그지? 원자 핵은 어때? 움직일 수 있었어? 없었어? 이동 불가였지, 고체에서는. 액체에서는 이동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액체에서는 이동할 수 있지. 그지? 액체에서는 이동할 수 있어. 자, 얘는 이동 가능하죠. 얘는 고체도 이동하고, 액체일 때도 이동하고, 다 이동 가능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하의 흐름이라고 했는데, 고체만 보면, 고체일 때 이렇게 되니까, 뭐가 이동하겠니? 전자가 이동하겠지. 그러면, 전자의 이동.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만약에 액체라고 한번 해볼게, 액체. 액체면, 뭐가 이동하는 거니? 원자 핵도 이동하는 거죠. 그죠? 원자 핵 이동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전류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회로가 있으면 건전지가 있겠지, 건전지. 건전지 기호 알아? 건전지 기호. 이게 건전지 기호야. 응? 이렇게 돼요. 건전지 중에 어느 게 플러스일까? 긴 게 플러스, 짧은 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짝대기 두 개네. 짝대기 두 개. 하나. 그러면 안 헷갈리겠지? 알겠지? 자, 이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해서 어떤 저항체가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전류의 방향은 우리가 어떻게 정했냐면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있으면 플러스 극에서 뿅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여기로 들어가는 방향. 알겠어? 자, 뭐라고?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알겠지? 당연히 플러스가 움직인다면 당연한 결과죠. 그죠? 플러스가 이동하려면 플러스 극 쪽으로 갈 수 있어, 없어? 청력 때문에 못 가지요. 전기력으로만 생각하면 돼. 플러스는 마이너스 극으로 잘 가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동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맞죠? 근데 고체에서는 이게 이동해? 못해? 못하죠. 실제로 이동하는 건 뭐야? 실제로 이동하는 거. 전자는 어디에서 나오겠니?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는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해서 뿅 해서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실제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잡아놨지만 전류의 실체는 전자의 이동이란 말이야. 전자의 이동은 어디에서 어디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런 얘기지. 이 도선 일부를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플러스 이것들은 뭘 그린 거야? 원자 핵을 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지? 얘네들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자, 전자들이 막 여기 마이너스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얘네들이 원래는 막 이렇게 움직여요. 불규칙하게. 이렇게 되면 전류가 흐르는 거야? 안 흐르는 거야? 안 흘려요. 전자가 흐르는 걸까? 안 흐르는 걸까? 안 흘려요. 안 흐르는 거야. 이게 없어. 전자는 멈춰 있지 않습니다. 막 움직이는데 이거는 흐름이라고 할 수 없지요? 다 같이 가야지 흐름이지. 그죠? 이렇게 되면 이 스위치가 떨어져 있는 거야. 전기 안 흐르는 거야. 자, 그런데 얘네들이 일제히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가정해 볼게. 이쪽으로 막 이렇게 가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자. 그지? 그러면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하면 전자의 이동은 어디에서 어디? A에서 B죠?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 B에서 A라고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극은 A가 무슨 극? 마이너스 극. B가 플러스 극.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지? 에이? 전압부터는 뭐 다음 시간에 일단 하긴 해야 되겠고. 아까 도현이 뭐 알려달라고 그랬지? 그 병렬 연결된 거에 직렬 연결된 거에서 구하는 거를 합성저항 얘기하는 거야? 뭐 물어보는 거야 여기서? 뭐, 그 저기 직렬 연결이 밖에 안 있고 병렬 연결 안에 들어가는. 아, 요렇게? 이거? 아니 이게 병렬 연결이 이렇게 하나가 돼 있는데 아래쪽에 아. 하나고 위에는 두 개가. 아, 이거? 친구가. 이거? 예. 여기에서 뭘 알고 싶어? 거기서가 전압이라든지 이런 거? 봐봐. 아, 요거는 시간 좀, 그렇지. 여기 만약에 10V가 이렇게 돼 있어. 10V라는 건 이건 뭐냐면, 요걸 만약에 잘라서 이렇게 펼쳐 보인다라고 가정해 볼게. 펼칠 수는 없어. 근데 10V라고 하는 것은 이 플러스하고 여기 마이너스 이 사이에 전압의 차이가 10V가 난다. 그 뜻이야. 알겠지? 여기서 여기까지 10V가 차이 난다. 이런 뜻인데, 반드시 사이에 뭐가 존재해야 되느냐면, 저항이 있어야지만 그 차이가 나타나요. 알겠어? 자, 그런데, 봐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10V 차이 난다 해도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10V 차이 난다 해도 상관없죠. 아까 방금 뭐라고 했어? 저항이 있어야지만 전압 차이가 난다라고 했지. 그런 걸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가 여기보다 10V 높다란 뜻이야. 그럼 여기가
10V 여기 0V라는 뜻이야? 몰라. 알겠어? 여기가 110이고 여기가 100인지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0인지 몰라. 알겠지? 단지 10V만큼 차이가 난다 그 뜻일 뿐이야.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차이가 나나? 엄밀히 나면 조금 나지만 안 나. 왜? 사이에 저항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 사이가 10V 차이 난다고 상관없어. 에? 그러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10V 차이 나지. 그지? 여기서 여기까지 몇 볼트 차이 난 거야? 10V 차이 나지. 근데 여기는 두 개나 있네? 그지? 그러면 얘랑 얘가 같은 저항이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몇 볼트 차이 날까? 5V 차이 나고 여기서 여기 또 5V 차이 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봐봐요. 여기 5V, 여기도 5V, 여기는 10V 차이 나. 근데 전류가 이쪽으로 쫙 오는 거야. 2A가 딱 왔어. 근데 위쪽으로도 1A 가고 밑으로도 1A 간다. 그럼 이 저항은 몇 볼트짜리야? 몇 옴짜리라는 거야? 네. 15옴이지, 15옴. 그죠? 그 얘기고, 여기는, 이거는 몇 옴짜리란 얘기야? 5옴. 얘도 5옴. 이런 식으로 돼. 뭔 말인지 알겠어? 다음 시간에 그 관계까지 해가지고, 저거 할 때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근데 그 양성자 하나 전화 전자 하나 전화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알아냈죠, 그거를. 그 알아낸 과정이 그냥 뚝딱 알아낸 과정이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내용이 또 많아요. 저희 숙제는 뭐예요? 네, 숙제? 풀어와야지. 오늘 배운 부분. 배운 부분에, 여기 내용 정리 쪽 다 풀어오세요, 일단. 알겠죠? 안녕히 계세요.